회장님, 이제 가셔야지. 당신 아들이 보낸 선물이니까 잘 받아가라고. 푹. 한도준 회장의 복부가 뜨거워졌습니다. 킬러의 날카로운 칼이 한도준 회장의 갈비뼈 사이를 파고들었죠.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도준 회장은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커서 칼에 찔린 줄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보낸 선물이라뇨. 아들이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킬러들은 그런 한도준 회장을 뒤로하고 생매장하기 위해 흥얼거리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땅구덩이 속으로 한도준 회장을 발로 차 넣어버렸죠. 헌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여성이 있었으니 바로 전직 간호사였던 40살의 노처녀 유진이었죠. 유진은 킬러들이 없어진 틈을 타 재빨리 한도준 회장을 땅속에서 구출해내는데 그로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진과 한도준 회장의 처절한 도주가 시작됩니다. 도주로부터 시작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바위 틈에 숨어있는 월광초를 조심스럽게 뽑아냈어요. 손전등 불빛이 희귀한 약초의 은빛 잎사귀를 비추었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작은 속삭임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3시간째 산을 헤매던 끝이었죠.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깊은 밤, 이런 산속에 누가 올까요? 유진은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검은 차량 세대가 좁은 산길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 번들거리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이었어요.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맞나? 굵은 목소리가 빗속에서 울렸습니다. 네, 형님. GPS 좌표가 정확합니다. 또 다른 남자가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번쩍 번개가 치는 순간 유진은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대한그룹 회장 한도준이었습니다.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어요. 정장은 찢어지고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준이 신음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도준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어요. 한 회장님, 원망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시킨 일입니다. 도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맏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하라고요. 남자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푹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도준의 복부에 칼이 깊숙이 박혔어요. 으악, 테이프에 막힌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준이 쓰러졌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여 흘렀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덩이를 파. 리더의 명령에 남자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젖은 흙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던져. 도준의 몸이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렸어요. 산채로 묻는 거예요? 젊은 남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게 명령이다.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없어. 흙이 도준의 몸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안 돼, 안 돼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몸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구덩이가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남자들이 흙을 다져 밟았어요.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형님, 좋아. 철수하자. 차량들이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유진은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미끄러지며 구덩이로 뛰어갔어요. 아저씨, 아저씨.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계세요. 미친 듯이 팠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드디어 손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옷감이었어요. 찾았어요. 더 빨리 팠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창백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유진은 도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작은 책으로는 벅찬 일이었지만 필사적이었어요. 숨 쉬어요. 제발. 입에 붙은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가슴을 압박했어요.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간호사 시절 배운 심폐소생술이었어요. 한참을 반복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콜록. 도준이 기침을 했습니다. 물과 흙을 뱉어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유진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어요. 복부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제 움막이 가까워요. 도준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겨우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뿐이었어요. 유진은 도준을 업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빗길을 걸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일어났습니다. 또 걸었어요. 마침내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천국 같았어요. 도준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등불을 켰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급처치 도구를 꺼냈습니다. 늘 준비해두던 것들이었어요. 셔츠를 찢어 열었습니다. 상처가 드러났어요. 깊었습니다. 심각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유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소독을 했어요. 도준이 신음했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해요. 살려드릴게요. 바늘과 실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집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상처를 봉합했어요. 피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장기는 다치지 않았어요. 붕대를 감았습니다. 항생제를 놓았어요. 진통제도 줬습니다. 도준의 숨이 안정되었습니다.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어요. 고맙습니다. 도준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힘 아끼셔야 해요. 유진은 젖은 수건으로 도준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도준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무언가 전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도준이 그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대한그룹이요?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기운이 다한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도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밖에서는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혹시라도 도준의 상태가 나빠질까봐 계속 지켜봤습니다. 가끔 도준이 신음하면 약초를 달인 물을 먹였어요. 월광초도 조금 넣었습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아드님이, 정말 아드님이 시킨 건가요? 도준의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말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를 죽이려 한 아들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유진도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 나을 거예요. 꼭 나을 거예요. 유진은 도준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열이 조금 있었어요. 해열제를 더 줬습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이마에 올렸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도준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집이에요. 아니, 움막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날 구해줬군요. 네, 우연히 봤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도준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감사가 가득했어요. 이름이 뭐죠? 서유진이에요. 그냥 유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유진 씨, 나는 한도준입니다. 알아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날 구했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데. 도준이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도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유진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그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도준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곧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유진 씨, 도준이 다시 불렀습니다. 네, 혹시 핸드폰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전파도 안 잡혀요. 도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마을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걸어서 2시간쯤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무리예요. 며칠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주일은 있어야 해요. 상처가 깊어요. 도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초조해 보였어요. 밖에 알려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찾고 있을 거예요. 누구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도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차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기운이 나실 거예요. 도준이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마리 같았어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시간에 개들이 짖을 리가. 도준도 긴장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벌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이 왔다고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유진이 도준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힘들지만 해야겠죠. 도준이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복부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안 돼요. 상처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 있다가는. 그때였습니다. 윙.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론이에요. 창밖으로 빨간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드론이 움막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유진은 재빨리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어요.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체온을 감지하죠. 도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흙이에요. 네. 밖에 진흙 있죠? 온몸에 발라요. 체온을 숨길 수 있어요.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진흙을 퍼왔어요.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이렇게요? 유진이 얼굴과 팔에 진흙을 발랐어요. 더 두껍게, 온몸에 닿아요. 도준도 힘겹게 진흙을 발랐습니다. 상처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참았어요. 드론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나가야 해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유진이 도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진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발걸음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동쪽 계곡. 물소리가 크면 드론 소리를 숨길 수 있어요. 도준이 가리킨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렸지만 꾸준히 나아갔어요. 그때 손전등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숨어요. 유진이 도준을 끌고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마저 참았어요. 이쪽을 수색해.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그 목소리들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유진은 도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더 가까이.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제발,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행히 남자들이 지나갔어요.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움직여요. 도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진흙은 마르면서 피부를 당겼습니다. 불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산림 감시 초소였어요. 잠깐 쉬어야 해요. 도준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유진이 초소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비어 있었어요. 도준을 의자에 앉히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붕대에 피가 조금 배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아직은요. 도준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누구야?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순경이었어요. 유진은 순간 판단했습니다. 연기를 해야 했어요. 히히. 잡았다, 잡았어. 유진이 갑자기 이상한 웃음을 지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순경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뭐야? 미친 여자야? 나비가 왔어요. 예쁜 나비. 유진이 손을 휘저으며 춤을 췄습니다. 달림이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라고요. 순경의 표정이 변했어요. 김민수 순경입니다. 신분증 있어요? 신분증?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민수가 도준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아빠예요. 아빠가 아파요. 배에서 빨간 물이 나와요. 유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도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도준의 정체를 알아보면 큰일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민수가 도준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진흙투성이 얼굴이었습니다. 알아보기 힘들었죠. 도준이 신음만 냈어요. 연기였지만 진짜 같았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단위 주의. 대한그룹 한도준 회장 실종. 발견 시 즉시 보고할 것. 민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시 도준을 봤습니다. 유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안 돼. 들키면 안 돼. 이런 거지 영감이 대한그룹 회장일 리가. 민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수상해. 둘 다 따라와. 민수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만.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문가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수가 물었어요.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전직 국정원 최태섭이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국정원이요? 그래. 그리고 저분은 내가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태섭이 도준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김민수 순경, 강릉경찰서 소속이지? 작년에 뇌물 받은 거 알고 있다. 민수가 움찔했어요. 무슨 소리를. 지금 물러나면 없던 일로 하지. 계속 깝치면 끝장이다. 태섭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이를 갈았어요. 젠장, 오늘은 아무것도 못 본 거다. 민수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태섭이 유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떻게 여기 계신 거예요? 한 회장님을 찾고 있었어요. 진짜 부하들이죠. 태섭이 도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 최태섭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태섭이, 고맙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태섭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3번 지점으로 와라. VIP 확보했다. 잠시 후 검은 지프차가 도착했어요. 젊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유진도 함께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어요. 쾅!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앞쪽 도로가 무너져 내렸어요. 매복이다. 태섭이 소리쳤어요.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사방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총구가 차를 향했습니다. 내려. 유진의 온몸이 떨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뒷문으로. 태섭이 명령했어요. 모두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탕, 머리 숙여. 유진이 도준을 끌어안았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폭포 쪽으로. 태섭이 길을 인도했어요. 뛰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었어요. 도준이 비틀거렸습니다. 유진이 더 세게 부축했어요. 조금만 더요.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폭포 뒤에 동굴이 있어요. 태섭이 외쳤어요. 물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폭포 뒤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동굴이 있었어요. 여기서 숨어요. 모두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갔어? 폭포 쪽이다. 추격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도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갑고 젖었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낼 거예요. 유진이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요. 폭포 뒤는 열화상에도 안 잡혀요. 태섭이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저기 있다. 누군가 동굴 입구를 발견했어요. 총구가 동굴을 향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도준이 중얼거렸어요.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쿠르릉.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 했어요. 폭포 위쪽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홍수다. 추격자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거대한 물줄기가 그들을 휩쓸었습니다. 자연이 도와준 거였어요. 지금이야. 태섭이 다른 출구로 안내했어요.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케이블카 정거장이 보였어요. 저걸 타고 건너가요. 낡은 케이블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모두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곡 위를 날듯이 건너갔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이었어요. 무서워요. 유진이 떨며 말했어요. 도준이 유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곧 안전해질 거예요. 따뜻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그때 뚝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케이블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케이블카가 기울었어요. 뛰어내려야 해요. 태섭이 소리쳤어요. 아래를 봤습니다.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높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함께 뛰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삼켰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유진은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도준 씨,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도준이 물에 떠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헤엄쳐 갔어요. 정신 차려요. 도준을 끌고 강가로 나왔습니다. 가슴을 압박했어요. 제발, 제발요. 도준이 물을 토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유진 씨,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유진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태섭과 부하들도 무사히 강가에 올라왔어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안전가옥이 있습니다. 태섭이 말했어요. 거기서 쉬면서 다음을 계획하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안전가옥은 폐교된 분교였습니다. 낡고 조용했지만 지금은 천국 같았어요. 추격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여기 보건실이 있네요. 유진이 먼지 쌓인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본적인 의료 도구들이 남아 있었어요. 오래됐지만 쓸만했습니다. 여기 누워요. 유진이 도준을 침대에 눕혔어요. 젖은 옷을 벗기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물에 빠진 탓에 붕대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다시 치료해야 해요. 새 붕대를 감으면서 유진은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약초를 달인 특별한 해독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섭이 물었어요. 제가 만든 약이에요. 독소를 빼내고 상처 회복을 도와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약을 도준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쓴맛이었지만 도준은 다 마셨어요. 고마워요, 유진 씨. 도준의 목소리에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때 도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이게... 도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뭐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서구가 나를 죽이려 한 이유예요.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섭이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어요. 이건... 태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한그룹의 비자금 내역이네요. 정치인 뇌물, 불법 로비.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액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서구가 주도한 거예요. 도준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걸 발견하고 경찰에 넘기려고 했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아들.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유진은 도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이 증거면 충분해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갈게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태섭이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요. 저는 모르는 얼굴이에요.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유진의 눈빛이 빛났어요. 도시에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정의로운 분이죠. 그분께 전달하면 돼요.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도준 씨는 여기서 쉬어야 해요. 상태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어요. 태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 씨 말이 맞아요. 하지만 혼자는 안 됩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태섭이다. 도움이 필요해. 잠시 통화를 하더니 끊었어요. 2명이 와서 유진 씨를 호위할 겁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유진이 변호사에게 USB를 전달하기로 했어요. 태섭의 동료들이 보호하기로 했죠. 조심해야 해요. 도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구의 부하들이 도시 곳곳에 있을 거예요. 알아요. 조심할게요. 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진은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시골 아줌마처럼 꾸몄죠. 이렇게 하면 눈에 안 띄겠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허리를 굽혔어요. 완벽해요. 태섭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차가 도착했어요. 태섭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든든해 보이는 남자 둘이었어요. 잘 부탁합니다. 유진이 인사했어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모실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준은 창가에서 지켜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2시간 후 유진은 도시에 도착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그 중 하나에 있었죠. 여기서 내릴게요. 유진이 차에서 내렸어요. 우리는 근처에서 기다릴게요. 위험하면 이걸 누르세요. 작은 비상 버튼을 건네줬습니다. 유진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이었어요.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큰 글씨가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어요. 박정민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꼭 만나야 해요. 유진의 진지한 표정을 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후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정민 변호사였어요. 정직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유진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도준 회장님 일로 왔어요. 정민의 눈이 커졌어요.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유진이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정민이 USB를 받았습니다. 어떤 증거죠? 대한그룹의 비리예요. 한서구 전무가 주도한. 유진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민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어요. 한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안전한 곳에 계세요. 하지만 유진이 목소리를 떨었어요. 아드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산속에 묻으려고 했어요. 제가 구해드렸죠.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정민이 유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생매장 현장, 필사적인 구조, 추격전.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즉시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검찰청이요? 긴급한 제보가 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봤어요. 특수부 검사가 직접 오기로 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변호사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젯밤 산에서 본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리더가 말했어요. 한도준 회장권으로 왔습니다. 정민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대한그룹 보안팀입니다.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회장님이 실종되셔서 혹시 연락이 오면 알려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유진은 알았습니다. 저들의 진짜 목적을요. 손이 떨렸어요. 비상 버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리더가 유진을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여자 알아본 거예요. 유진은 순간 판단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한 회장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을 불러.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태섭의 동료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유진 씨,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책상이 넘어졌어요. 서류가 날아다녔습니다. 정민이 USB를 꽉 쥐었어요. 이건 절대 뺏기지 않아. 유진은 책상 밑에 숨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남자들이 체포됐어요. 유진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정민이 부축했습니다. 네. 증거는요?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검사가 도착했어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유진은 폐교로 돌아왔습니다. 도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 씨,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무사히 전달했어요. 이제 곧 다 밝혀질 거예요. 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도준이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따뜻한 품이었어요. 유진도 도준을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서구는 여전히 자유로웠고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한그룹 본사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50층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각한 표정들이었죠. 한서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가운 눈빛, 승리를 확신하는 걸음걸이였어요. 모두 오셨군요. 서구가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였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셨습니다. 짐짓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임시로 제가 경영권을 맡겠습니다. 몇몇 이사가 수군거렸어요. 잠깐, 그건 너무 성급한. 나이든 이사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서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김 이사님, 대안이 있습니까? 하지만 회장님이 살아계실 수도. 일주일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있어요. 서구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더 기다리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투표를 하죠. 서구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태섭이 들어왔어요. 뭐야, 보아는 뭐 하는 거야? 서구가 소리쳤습니다. 태섭이 씩 웃었어요. 보안이요? 제가 그 보안 책임자였죠.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사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뭘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서구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이미 USB를 꽂았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 오는 밤 산길이 보였어요. 이게 뭐? 이사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검은 차들이 멈춰 섰어요.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건 누군가 숨을 헐떡였어요. 한도준이 끌려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칼에 찔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흙으로 덮이는 끔찍한 장면이 그대로 재생됐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짜야. 조작이야. 서구가 비명처럼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남자가 말했어요. 아드님이 시킨 일입니다. 서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경찰을 불러. 어떻게 이런 일이. 이사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또 문이 열렸어요. 서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사님들,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대한그룹 비자금 내역입니다. 한서구 전무가 주도한 범죄 증거예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뇌물, 횡령, 배임. 이게 다 사실이야? 이사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서구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왔어요. 그 위에는 회장님, 이사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도준이었어요. 창백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서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어요. 도준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슬픈 눈이었어요. 서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니? 왜? 서구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는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도준의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왔어요.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도준이 유진을 가리켰어요. 목숨을 걸고 절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이사들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유진은 수줍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한서구 씨 살인 미수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서구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야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십니까? 도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진을 바라봤어요. 이분 덕분에 살았고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어요. 유진이 부축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서유진 씨는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회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플래시가 터졌어요. 도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한 용감한 여성이 저를 구했습니다. 유진을 가리켰어요. 서유진 씨입니다. 진정한 영웅이죠. 카메라가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어요. 저는 그저 산속에서 목숨을 걸고 절 구해주셨습니다. 도준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대한그룹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힘차졌어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요.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회장, 산속의 천사 서유진, 충격의 부자 살인 미수 사건,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유진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줍고 겸손했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죠. 도준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유진이 매일 찾아왔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도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 씨, 네,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이 오갔습니다. 진정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서구는 구속됐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죽이려 한 아들이라니.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대한그룹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약속한 대로였어요. 비리는 모두 정리됐고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투명 경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산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도준이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제 다 끝났으니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도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 곁에 있어주세요. 가족으로요. 유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가족. 그토록 그리워하던 단어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유진 씨는 이미 제 가족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죠. 병원은 평화로웠습니다. 도준은 VIP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유진이 매일 찾아와 돌봐줬죠.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유진이 과일을 깎으며 말했어요. 유진 씨 덕분이에요. 도준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서구의 재판이 시작됐고 대한그룹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도준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도준 씨, 유진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유진이 소리쳤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합니다. 혈압이 떨어져요. 의사들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 후 도준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거죠? 유진이 주치의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갑작스러운 증상이라. 의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차가운 표정. 오빠, 한미경이었어요. 도준의 여동생이었죠. 유진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난 한미경이에요. 한도준의 동생이죠. 미경이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서유진이군요. 비웃는 듯한 말투였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미경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서류인데요? 오빠의 정신 감정서예요.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미경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심한 치매 증상, 정상적인 판단 불가능, 의사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오빠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매였어요.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근의 모든 결정은 무효예요.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도준 씨는 멀쩡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유명한 신경과 의사의 진단이죠. 미경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당신,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켰습니다. 오빠의 재산을 노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유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를 구했죠? 미경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계획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미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했어요. 성년후견인이요? 네. 치매 환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미경이 씩 웃었습니다. 이제 대한그룹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유진은 깨달았어요. 이 여자의 진짜 목적을요.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왜요? 당신이 뭔데요? 미경이 비웃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오빠를 구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유진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었죠.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도준이 신음했습니다. 도준 씨. 유진이 달려갔어요. 도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진 씨. 네, 제가 여기 있어요. 도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약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시켜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저 미경이에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를 위해 왔어요. 도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경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미경이 도준의 이불을 고쳐줬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병원에 경호원들이 배치됐습니다. 미경 씨가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간호사가 속삭였어요. 이제 면회도 제한된대요. 유진은 막막했습니다. 도준을 만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복도를 서성이며 고민했어요. 그때 태섭이 나타났습니다. 유진 씨, 태섭 씨,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들었어요. 미경이가 나타났다면서요. 태섭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 여자 예전부터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형제 정도 없죠. 태섭이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수상해요. 갑자기 나타난 것도 치매 진단서도 유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조사해 봐야겠어요. 태섭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유진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진은 병원에 몰래 숨어 있었어요. 경호원들의 감시를 피해서요.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준 씨를 지켜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도준의 병실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지?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가 도준의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 돼. 유진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남자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뭐야? 뭘 하려는 거예요? 유진이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주사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비켜. 남자가 유진을 밀쳤어요. 유진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준 씨를 해치지 마세요.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푹.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주사기가 유진의 팔을 스쳤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아! 하지만 유진은 놓지 않았어요. 경호원, 누구 없어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당황했어요. 젠장, 주사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팔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유진 씨, 도준이 눈을 떴어요. 모든 걸 봤던 거였습니다. 괜찮아요? 네, 전 괜찮아요. 유진이 억지로 웃었어요. 경호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침입자가 있었어요. 유진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여기 있어? 전.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유진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할게요. 뭐? 경호원들이 당황했어요. 유진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그룹 한도준 회장님이 위험해요. 실시간으로 방송이 시작됐어요. 방금 누군가 주사기로 회장님을 해치려 했어요. 시청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뭐야, 진짜야? 경찰 불러. 유진 씨 괜찮아요? 유진이 팔의 상처를 보여줬어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회장님이 위험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습니다. 한미경 씨가 나타난 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유진이 모든 걸 폭로했어요. 치매 진단서, 성년 후견인, 그리고 방금 전 습격까지. 경호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방송 끄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만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접속했죠. 지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병원 밖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님을 지켜라. 유진 씨 힘내세요. 미경이 급하게 나타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뭘 한 거예요? 진실을 알린 거예요. 유진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주사기를 증거물로 수거했어요. 지문을 채취하겠습니다. 퇴섭도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치매 진단서를 쓴 의사. 미경 씨한테 뇌물을 받았어요. 증거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까지. 한미경 씨,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미경을 연행했어요. 이게 아닌데. 이럴 수가. 미경이 끌려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어요. 도주는 치매가 아니었고 미경의 음모였던 거죠.
유진 씨. 도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또 구해주셨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유진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상처난 팔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병원은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요. 법원 앞 계단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유진과 도준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드디어 끝났네요. 도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구와 미경의 재판이 모두 끝났어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가족이 가족을 해치려 했던 일.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였습니다. 도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 씨,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도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딸이 되어 주실래요? 순간 마음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유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딸이요? 네.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 씨는 이미 제 가족이지만 공식적으로도 가족이 되었으면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유진 씨보다 더 좋은 딸은 없을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네, 좋아요. 유진이 도준을 꼭 안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죠. 입양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유진은 한유진이 되었어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증,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도준이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산이요? 네. 그곳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도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정말요? 유진이 놀랐어요. 대기업 회장이 산골로 간다니. 네. 이제 회사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도준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1년 후, 산골 마을에 특별한 건물이 세워졌어요. 대한약초치유원. 나무로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드디어 개원이네요. 유진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간호사 복장을 다시 입은 유진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자격증도 회복했고 더 많은 공부도 했어요. 축하해요, 유진아. 도준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이름을 불렀어요.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요. 개원식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도 병원이 생겼어. 그것도 공짜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유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치유원 안은 특별했어요. 한쪽에는 현대 의료 장비가, 다른 쪽에는 약초 조제실이 있었죠. 여기서 전통과 현대를 함께 써요. 유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약초의 지혜와 의학의 과학을 합쳤죠.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이 정성스럽게 진찰했습니다. 침도 놓고 약초 찜질도 했어요. 어머, 벌써 좀 나은 것 같아.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하루 종일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행복했어요.
다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치유원 마당에 아이들이 모였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도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에는 동화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용감한 공주님 이야기요. 아니야, 마법사 이야기. 도준이 웃으며 책을 펼쳤어요. 옛날에 따뜻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때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있었어요. 기적 같아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치유원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약초 치유원이군요. 한유진 원장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유진의 특별한 치료법이 입소문을 탔어요. 현대의학으로 낫지 않던 병이 좋아졌다는 사례가 늘어났죠. 하지만 유진은 겸손했습니다. 전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젊은 의사였어요.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원장님의 통합의학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요. 유진이 놀랐어요. 대학병원 의사가 배우러 왔다니. 제가 뭘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요? 원장님의 약초 치료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유진은 기꺼이 가르쳤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의료인들이 찾아왔어요. 치유원은 교육센터의 역할도 하게 됐죠. 이것이 월광초예요. 통증 완화에 탁월하죠. 유진이 약초밭에서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도주는 치유원의 운영을 도왔습니다. 경영 경험을 살려 체계를 만들었죠. 무료 진료도 좋지만 지속 가능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부를 받고 일부 유료 프로그램도 만들어요. 도준의 조언대로 했더니 운영이 안정됐습니다. 부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 치료받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어요. 완벽한 나눔의 구조였죠. 겨울이 왔습니다. 치유원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어요. 우와, 예쁘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유진이 상자를 가져왔어요. 안에는 손수 만든 약초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기 예방에 좋아요. 모두 하나씩 가져가세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녁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대한약초치유원과 한유진 원장님을 위하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도준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딸아. 아버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진짜 가족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진은 일기를 썼어요. 1년 전 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구해줬다. 서로가 서로를 구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였죠.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그룹이 올해의 투명 경영 대상을 받았대요. 직원이 신문을 들고 왔어요. 서구 전무 사건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네요. 도준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회사도 새롭게 태어난 거죠. 유진이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회장 자리를 떠난 거 전혀요. 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게 훨씬 많아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치유원 마당에 꽃이 피었어요. 유진은 약초밭을 가꾸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죽음의 목격자에서 시작해 생명의 치유자가 되었으니까요. 원장님, 간호사가 불렀어요. 산모가 왔는데요. 봐주실래요? 그럼요. 유진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치유원에도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유진과 도준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유진아, 네 아버지. 고마워. 갑자기 왜요? 도준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날 구해줘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알려줘서. 유진도 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죠. 산속의 작은 치유원에서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완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